정부 지원 사업 합격 사업 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합격 사업 계획서 쓰는 법.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요구사항을 첫째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용 창출이 되죠. 1, 2억 원씩 되는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한두 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이것이 목표가 됩니다. 지원금의 30%는 신규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그것은 바로 소비와 연결되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입니다. 우리라는 수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부의 요구사항 반영 두 번째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면 평가 시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준비한 기업과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대면 평가 지표에 정부 정책의 부합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기술성보다 사업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업기술을 작성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정부 지원 사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술 개발의 개요, 독창성, 최종 개발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성능지표 측정 방법을 기술하게 되어 있죠. 기초과학, 자연과학, 기계 분야는 개발 목표와 성능지표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로 차별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이템은 서비스 플로우를 개선해서 사업성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과 인형 혹은 새로운 제품 분야에 따라 사업 계획서 작성은 다르게 되죠. 자, 대부분의 초기 기업에 있어서 차별화 또는 독창적인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즉 비즈니스 모델 또는 서비스 프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기술은 단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활용 도구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서비스, 구현 이러한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중요한 핵심 아이템이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기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새로 찾아내야 되는데 노벨상을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에 요구하는 기술의 차별성과 독창성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요소 기술에 초점이 맞췄다면 탈락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시도하는 아이템들이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성 중심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서비스를 시도하는 아이템, 그 아이템, 기술이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표현보다는 아이디어,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사업성 위주로 사업 기술을 작성하다 보면 기술 개발 기여라든가 차별성, 독자성, 특허 내용, 개발 최종 목표, 개발 내용,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이것이 대부분
초기 기업에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의 어떠한 공식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개요 부분을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의 개요라고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의 차별성과 독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되는 기술이 아니라 개발되는 서비스가 어떠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최종 개발 목표와 개발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고 구현되어야 할 세부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세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차별화된 기술보다는 세부 시스템이 어떻게 타당하고 구현 가능한지 그 여부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기술이 활용되고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고 어떤 기능이 구현되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것에 초점을 두면 된다는 거죠. 다만 성능 지표와 목표 측정 방법은 객관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술적 기준이 제시되게 되는데 이 기술적 기준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대부분의 초기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공지한 사업계획서의 양식에만 딱 맞춰 내용을 채워넣습니다. 무엇을 평가하고 배점이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계획서 양식을 채우는데 주력하고 있죠. 평가표가 있는데 관심은 없고 그것을 살펴볼 여유도 없죠.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도 과목별 배점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르듯이 정부 지원 사업도 어떤 항목의 점수가 높은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합격이 간절하다면 공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무조건 작성하지 말고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평가표로 확인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대면평가 평가표입니다. 서면평가 평가표와 대면평가 평가표는 평가 항목도 다르고 배점도 다르다는 거죠. 서면평가는 기술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면 대면평가는 사업성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과 고용 친화도 점수가 높고 정부 정책 부합성이 항목이 추가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업이 정부 전체에 어떻게 잘 쫓아가느냐 그리고 사업성은 사업성 중심으로 기술했을 때 기술이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차별적이라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기라보다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어 얼마나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느냐 그것에 결국은 중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확산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대면평가 항목은 서면평가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평가 평가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서면평가의 평가 항목도 전부 포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평가의 평가표를 내용으로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서면평가 통과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글로벌 역량이라든가 고용 친화도 부분에 신경을 더 쓰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죠. 이처럼 평가 단계에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나눠져 있다면 대면평가 평가표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고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편집 없이 그대로 작성하다 보면 글꼴, 글 크기, 문단 모양, 줄 간격, 장평 모두 통일되지 않아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편집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가 일정 부분 편집을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기본 양식에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편집 용지 여백, 글꼴, 글 크기, 문단 모양 등을 수정 편집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의 개요와 필요성 부분은 굳이 두 페이지를 나누어 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쓸데없이 분량을 늘리면 읽기만 귀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 짜증까지 나거든요. 평가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가위원은 대부분 보면 개요 부분만 그냥 아주 몇 줄의 개요 부분만 보고 훌쩍 넘기기가 쉽습니다. 정성 들여 써봐야 실제로는 짜증을 유발시키는 유발 인자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를 읽을 시간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합격시켜야 할 사업계획서는 3, 4개 뿐이고 굳이 편집이 무성의하고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서를 시간 투자하면서 더 검토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연간 우리나라 신설 법인은 대략 10만 개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한 20%, 제조업이 20%, 건설업이 10%, 부동산 임대업이 한 5% 차지하죠. 이 중에 정부 R&D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불과합니다. 대략 연간 3, 4만 개가 창업을 합니다. 기존 기업을 합치면 대략 5만 개의 기업이 정부 R&D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R&D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은 약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쉽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핵심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